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재치 있는 말솜씨와 손맛으로 사랑받는 요리연구가 임효숙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선생님의 그 간편한 레시피는 요리 배우는 재미를 더욱더 올려주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추울 때는요, 네. 입맛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입맛 떨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입맛을 쏙쏙 올려주는 새우 달걀찜과 조갯살 오이 초무침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의 요리로 입맛이 팍팍 살아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재료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새우 달걀찜. 네. 달걀찜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다들 좋아하시는 그렇죠. 반찬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몇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네. 될 겁니다. 우선 이제 달걀찜이니까 계란이 필요하겠죠. 네. 예, 계란은 5개 정도 필요한데요. 네. 우리가 5개는 작은 달걀 5개가 아니라요. 껍질 무게까지 생각해서 한 70g짜리 5개니까 계란을 우리가 5개입니다. 70g짜리 껍질 무게까지 물이요. 1과 3분의 1컵입니다. 그러니까 한 컵하고 3분의 1컵이에요. 자,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란을 풀 때도요. 막 어떤 분들은 뭐 거품 내라고 하시는 분인데 거품을 내는 의미는 아니고 이게 잘 풀어지려고요. 해야 되니까 포크 같은 걸로 수저 같은 걸로 하지 마시고요. 포크로 해주셔야지 잘 풀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푼 다음에 이거를 체에 내려주셔야 돼요. 체에다가요? 예. 그래서 보통 계란찜 하시면은요, 우리 어머님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계란 흰자 이 정도로 이 상태로 해가지고 그냥 계란찜 그릇에 해가지고 하다 보면 굉장히 계란이 거칠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체에 걸러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이렇게 좀 계란을 우리가 거품을 낼 때도 이 포크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른 바로 체에 내려주시면 알끈이나 불순물 같은 거 쉽게다가 껍질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건 또 아깝다고 알끈들 있잖아요. 예. 내나 걸렀는데 쏙 들어간다? 절대 안 된다. 이거 보통 있잖아요.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 또 있잖아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또 버려줘야죠. 예. 우리가 알뜰할 때는 알뜰하고 그렇죠. 조심해야 되고. 버릴 건 자, 이 버려지고. 정도로 과감하게. 네. 자, 그래서요. 뚝배기에다가 제가 할 건데요. 오늘은 이 계란찜을 하는 과정이 이제 뚝배기 준비했거든요. 네. 이제 이걸 들어가는데 원래 이것만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소고기에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다진 소고기에다가 양념을 해서 이 다진 소고기의 부위도요. 소고기의 부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둔살이에요. 기름기 없는 부위예요. 네. 다진 거 주세요 그러면 잘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양념을 바로 설탕, 소고기, 다진 거, 그냥 간장, 다진 파, 다진 마늘입니다. 다진 마늘, 네. 다진 파. 어떨 때는요 당근 들고 있으면서 바로 양파라고 하기도 그래요. 헷갈릴 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후추 넣어서 바로 소고기에 가진 양념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저 이거 비닐 장갑으로 반드시 해야지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그냥 달걀만 쪄도 되는데요. 오늘은 폭탄 달걀 아닙니다. 포장마차 푹 올라오고 꺼지는 거 아닙니다. 네. 일식 달걀찜입니다. 아, 일식에 거의 비슷하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바로 여기 뚝배기에다가 하시는데요. 이거 좀 전에 채 내린 거잖아요. 네. 굉장히 알끈도 제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것만 찜통에 쪄도 되는데요. 남해살, 이게 소고기는 남해살이 들어갈 때 반드시 다진 게 들어가야 돼요. 아. 네, 너무 두껍게 이게 썰어지면 안 익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잘 익어요. 아무리 다진 고기가 들어가서 그대로 놔둬버리면은요 엉켜져가지고 덩어리가 크니까 안 익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특 씨도 그 일식집에 가보면 네. 우리가 달걀찜 이걸 1인용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릇에다 1인용 그릇에다 하시면 달걀찜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한참 먹다 보면 달걀찜이 어때요? 밑에가 바로 그 닭고기 가슴살이 덩어리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가슴살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크기가 크면은요 익혀가지고 들어가요. 아. 예, 저기 쿠킹오일 좀 주셔요. 네. 이게 뚜껑을 덮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오른 찜통에다가 해주시는데요. 자, 바로 재뚜껑 하셔도 되는데 이 뚝배기에 이 오. 뚜껑이 좀 너무 있잖아요. 네.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찜기에다가 예, 김오른 찜기예요. 선생님, 그런데 지금 여기 뚝배기에다가 쿠킹오일을 쌌잖아요. 네네. 싼 이유가 있나요? 네. 만약에 이 위에다가 김오른 찜통에다 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계란찜은 이 찜통 안에 있는 수증기 위에서 익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위에 뚜껑을 덮지 않으면 위에 있는 그 수증기가 표면에 떨어지면서 이게 부드러운 계란찜이 아니라 이게 구멍이 나는 계란찜이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반드시 뚜껑을 덮어주시는 게 위에 수증기가 미치지 않고요. 자, 김오른 찜통에다가 네. 김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이걸 갖다가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도요, 이렇게 항상 그 김오른 찜통 할 때 또 얼굴, 어떤 분은 또 얼굴 갖다 대면은요, 난리 나죠.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김오른 찜통에다가 뚜껑을 덮고요. 자, 이 다음 단계가 또 중요한 게 너무 센 온도로 하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게 센 온도로 들어가면 구멍이 빵빵 뚫려져. 아. 예, 그래서 굉장히 열하고 민감한 관계가 있어요. 중약불로. 예, 중약불, 중간하고 약불하고 중간. 그래가지고 시간은 한 30분. 제가 이제 한 그릇에다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지. 그렇죠. 예. 1인용으로 오늘 제가 한 양에 5개를 나눕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은 빨리 끝나겠지.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네, 이제 다 됐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 색스럽게 보기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위에다가 달걀찜 다 된 위에다가 제가 장식을 할 걸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네. 그러면 제가 이 달걀하고요, 이 계란이 쪄진 거하고 이 표고버섯이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것도 생게 아니라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린 겁니다. 자, 표고버섯은 물에 불려가지고 깨끗이 표고버섯은 건표고버섯을 이 사셔가지고요. 이제 우리 이게 안지 요리 초보들은요, 선생님 불린 표고 어디서 사요? 그런다. 예. 근데 불린 표고는 말린 것을 집에서 내가 직접 불려야 됩니다. 물에다가, 그렇죠. 예. 예. 찬물에다가 몇 번 이거를 건 표고를 사셔가지고 씻어야 돼. 먼지가 많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주시면은요, 한 3시간 정도는 불려야 됩니다. 여기다 지금 양념을 하는데 바로 표고버섯은 양념은 간장. 진간장, 설탕. 그다음에 우리 소고기에 가진 양념에서 파마늘만 빼고, 예, 후추도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버섯의 향이 있기 때문에. 좋으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달걀찜 위에다가 다 완성된 데다가 제가 이거는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익혀줘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후라이팬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한번 따로 달군 데다가 기름을 두르거나 그러지 안 둘러도 않죠? 돼. 예. 참기름 들어갔잖아요. 아, 예. 야,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표고버섯은 말린 것은 이게 내가 왜 양념해서 볶냐면 나중에 달걀찜하고 약간 이게 간이 되어 있으니까 네. 질감도 어울리고 간도 돼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역시. 예. 자, 그래서
달군 팬에다가 이거를 잘 어울려요. 계란찜하고 이게 말린 표고버섯을 불린 게 들어가야지 생 표고버섯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선생님 맛있게 익네요. 네. 자, 됐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다 식혀놓죠. 그릇 좀. 네. 제가 이거를 조금 나중에 계란찜 다 된 다음에 식힌 이 표고버섯이 들어가야지 뜨거운 게 또 올라가 버리면 계란찜이 조금 모양이 흐트러질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는 동안에요. 바로 저는요 오이. 오이? 예. 바로 조갯살 오이 초무침. 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요즘은 이게 치청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 말고 약간 색깔이 환한 거 있잖아요. 네. 장아찌 담는 것은 조선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선오이 같은 경우는 요즘은 그렇게 치청오이가 씨가 많지 않아서 요즘은 써도 돼요. 치청오이. 근데 여름 같은 때는 이게 또 너무 씨 부분이 잘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지금 치청오이 준비해서 오이를 손질하는 방법은요. 제가 지금 이거 일단 소금으로 한 10분 정도 바닥바닥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에다가 위에 오는 이렇게 돌기 같은 거 지저분한 것은 제가 지금 칼로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바로 반으로 갈라가지고 어슷 썰어서.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초무침 같은 거 할 때 조금 저기가 좋더라고요. 좀 아삭아삭한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소금에다가 절여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이 초무침인데 여기에 더 맛을 더하기 위해서 조갯살이 또 함께 들어가는 거죠? 조갯살도 들어가고 그냥 이게 생으로 들어가면 물도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아삭아삭한 맛이 덜해서 그렇죠. 예. 제가 이걸 바로 아삭아삭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소금에다 절일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원래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 하셨었나요? 저요? 네. 아이고,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다른 건 뭐 좀 제가 좀 남들보다 좀 씩씩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여성답다 막 그런 소리는 안 들어봤었어요. 그런데 그건 빼고요. 굉장히 그 요리하는 건 좋았어요. 우리 엄마가 요리를 하면은 꼭 있죠. 옆에서 보고 나중에 따라 한번 해보고 그랬어요. 요리에 관심은.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공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소금을 갖다가 절여주시면 됩니다. 바로 소금은 소금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몇 분 정도 절여주면 한 되나요? 10분 정도 절여가지고 오이를 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미리 절여둔 오이가 이게 짜줘야 돼. 이렇게 됐죠. 예.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물기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면보 준비해 주시고 이거를 소금에다가 절인 다음에 오이를 짜주시면요.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이 짜주실 때도 중요한 게 있다. 이게 손목을 비틀어 버리잖아요. 그럼 오이 씨가 다 부서진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너무 세게는 말고, 그렇죠? 이렇게 손목을 비틀지 말라고. 그대로. 그러면 씨가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얌전하게. 그렇죠. 저 지금 모습 얌전하죠. 굉장히 단아해 보이십니다. 단아하죠. 신사임당 같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신사임당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바로 그릇 좀 주시죠. 옮겨 놓으시죠. 자, 그러면 오이가 이게 씨가요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요. 세상에나 그대로 있네요. 안 그러면 비틀어져 버리면 씨가 빠지고.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바로 이거 조갯살이잖아요. 조갯살은 우리가 끓는 물에다가 데쳐야 돼요. 청주가 여기 왔습니다. 네. 이게 들어가야 약간의 소독 효과도 나고요. 비린내도 많이 제거되고요. 자, 그리고 이 조갯살을 넣어서 데쳐주는데요. 너무 살짝만 데치지 말고 요즘은 조금 겨울이니까 그래도 조금 데쳐주세요. 이거를 여기다가 건져서 한 시간은요. 끓는 물에 2분 정도. 2분 정도. 그래서 요즘 조갯살이요. 탱탱하게 살이 올라가지고 맛있어요. 어머나. 조갯살에는요 아주 그냥 필수 아미노산과 그죠? 예, 맞습니다. 엄청 칼슘이 들어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아주 면역력도 키워주고 또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타우린
피로 회복. 피로 회복에도 그렇죠,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데쳐가지고 이 아까운 성분이 물 좀 주세요. 네. 아까운 성분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살짝만 거기다가 그대로, 넣었다가 예. 바로 건져야지. 바로 건지나요? 너 가지 마라. 네. 너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성분아 빠지지 성분 마라. 빠지 마라. 이제 그러면 물기를 좀 빼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제가 이거는 조금 빼주시고 지금. 자, 그러면 아예요. 제가 여기에서 조갯살 오이 초무침은 양념을 해서 고춧가루가 들어가니까 네. 5분 정도 숙성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양념을 아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버무려 보도록 하죠. 네. 자, 양념장이 여기 있습니다. 새콤달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것 또한 참 마늘도 맛있을 것 들어가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입맛 떨어지신 분 많이 계시죠? 많이 그랬죠. 계십니다. 예. 예.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왜 요즘 입맛이 이렇게 좋은 거죠? 아, 계속 좋으신 것 같으세요. 아, 그러게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맛이 돌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건강한 음식 드시다 보니까 예. 항상 그 밝은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시는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식초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맨 고춧가루가 들어간 것은 그냥 하시는 것보다 좀 버무려 가지고 불린 다음에. 5분에다가 5분 정도 있으면 날 고춧가루 냄새도 안 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조금 있다가 깨도. 또 놔두도록 하죠. 자, 버무려서 5분 동안 놔둔 동안에 제가 달걀찜을 한번 마무리를. 우리가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특 씨 한번 가볼까요? 네,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 갖고 와 보시죠. 아, 이거를 들고 예. 네. 이 호일 안 속에 뚝배기가 비주얼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네. 자, 이게 바로 오. 예쁘게 그냥 모양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네요, 예. 시간이 지나도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쁘게. 버섯 올라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칵테일 새우는 살짝 데친 겁니다. 네. 그래서 새우 달걀찜이네요. 네. 그러니까 요리는 이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버섯도 들어갔으니까 예. 새우 버섯 달걀찜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제가 여 위에다가 이것도 예뻐 보이게끔 네. 조금 이렇게 화장을 시켰어요. 화장. 예.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좀 네. 그래가지고 자, 푸딩처럼 부드러운 고품격 새우 달걀찜이 완성되었고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조갯살 오이 초무침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 5분 전에 해놓은 거 있죠? 네. 색깔이 훨씬 고와졌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준비한 거 오이 절여서 물기 짠 거, 네. 그리고 조개. 조개 데친 거, 네. 그리고 양파. 양파 있죠? 네. 양파 채 썬 거. 와, 푸짐하다. 네. 완성 접시 좀 주실래요?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고만 있어도 네. 입맛이 살아나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싱거우면 소금으로 갈아주십니다. 네. 그래서 위에다가 통깨 좀 조금 올리시고요. 여기다 소면을 넣어서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 그렇죠. 소면을 넣으려면 양념장이 조금 조금 더. 뻘쭉 좀 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어르신들 술안주로도 참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네. 서복하게 해서 조금 단조로우니까 요 위에다가 제가 대파 채 썬 거 좀 머리를 써야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요리를 할 때. 늘 항상 우리 모든 분들 건강을 또 염려해 주시네요. 아, 그러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댁에서 요리하실 때 이것도 한번 이 요리도 참 치매 예방에 좋다고 네.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조갯살 오이 무침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빨리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입맛 착착 살려주는 조갯살 오이초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고소한 맛에 반하는 새우 달걀찜.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뚝배기에 재료를 넣고 쿠킹 포일을 덮어서 찌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달걀찜이 예쁘고 부드럽게 익는다는 사실. 탱글탱글한 새우와 부드러운 달걀의 환상 조합. 새우 달걀찜으로 영양 만점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새우 달걀찜과 조갯살 오이초 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새우 달걀찜은 우선 달걀은 포크로 고루 푼 뒤 물, 소금을 섞어 달걀물을 만들어주세요. 달걀물은 채 곱게 내려줍니다. 설탕, 간장, 다진 마늘, 다진 파, 참기름,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다진 소고기를 버무려 양념을 해줍니다. 뚝배기에 달걀물, 양념한 소고기를 넣어 고루 풀어주세요. 뚝배기에 쿠킹 포일을 덮고 김이 오른 찜기에 넣어 30분 정도 쪄줍니다. 간장, 설탕, 참기름, 채 썬 불린 표고버섯을 섞어 양념을 해주세요. 달군 팬에 양념한 표고버섯을 볶은 뒤 한 김 식혀줍니다. 달걀찜이 익으면 볶은 표고버섯, 데친 칵테일 새우, 어린잎 채소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새우 달걀찜 완성! 조갯살 오이초 무침은 먼저 오이는 돌기를 제거한 뒤 반으로 갈라 어슷 썰어줍니다. 오이는 소금을 버무려 10분 정도 절인 뒤 면포로 감싸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청주, 조갯살을 넣어 2분 정도 데쳐줍니다. 다진 마늘, 설탕, 다진 파, 고춧가루, 매실액, 고추장, 간장, 식초를 섞어 양념을 만든 뒤 5분 정도 숙성시켜주세요. 숙성한 양념에 절인 오이, 데친 조갯살, 채 썬 양파, 통깨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접시에 먹기 좋게 담은 뒤 채 썬 대파, 홍고추를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은 통깨를 한 번 더 뿌려주면 조갯살 오이초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새우 달걀찜과 조갯살 오이초 무침으로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 밥상에 흔히들 올라오는 반찬들이지만 오늘 이 반찬들이 조금 더 한껏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좀 드는데요. 새우 달걀찜과 조갯살 오이초 무침. 네. 자, 달걀찜부터. 그러면 제가 네. 달걀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고기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새우도 제가 여기 같이 잡수자는 간이 되어 있는 바로 버섯하고 질감이 괜찮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고기가 들어간 달걀찜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네. 남의 살 들어갔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네. 이 달걀찜은 뭐 우리가 흔히 먹던 그 달걀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 달걀찜과 함께 먹는 이 버섯과 새우 때문에 괜찮죠. 또 안에 들어가는 이 고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먹는 느낌이 들어요. 닭가슴살 뭐 운동하시는 분들 뭐 그거 넣어도 되죠, 그거 넣어도 그렇죠? 되죠. 예. 요즘 뭐 근육 키운다고 많이 맞습니다, 예. 드셔보세요. 자, 그럼 전 이번에 조갯살 오이초 무침. 조갯살하고 오이하고 같이 해서 잡숴보세요. 입맛을 살려주는 조갯살 오이초 무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입맛이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오이가 아삭아삭하고 그렇죠. 소금에 절여서. 그리고 이제 오이랑 같이 씹는 요 조갯살이 예. 더욱더 씹는 맛은 더 쫄깃쫄깃한 느낌이 나면서 맛있게 되네요. 그리고 양파 채스로 들어가서 약간의 조갯살에서 낳는 비린내도 잡아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죠? 제가 지금 밥 없이 이것만 계속 먹고 있는데 뭐 짜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계속 식욕이 돌고 있습니다. 간은 그걸 감안해서 제가 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밥 반찬으로 잡수시고 싶어요. 그러면 소금 간으로 마지막에 해주시면 되잖아요.
확실히 소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맛있는데 둘 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역시 저희에게 또 그 기대치 그 이상으로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에서 배운 요리를 직접 만들어서 최요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식빵으로 손쉽게 만드는 애플파이와 달콤함이 매력적인 애플 시나몬 라떼 절대 놓치지 마세요.